KF-21로 명명된 한국형 전투기가 개발 구상 20년 만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제기 출고식이 열렸는데 내년부터 지상평가와 시험 비행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이후에는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9일 선보인 KF-21 한국형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의 중거리 미사일 장착이 가능하다. 최대 속도 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에 달한다. 장비와 부품까지 국산화를 추진해 만든 4.5세대 첨단 초음속 전투기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 초음속 전투기 양산 국가가 됐다. 전투기 국산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KF-21 보람에는 어떻게 개발됐는지 들어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최근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시제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KF-21 개발 쉽지만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유전사에서는 이 KF-21 한국형 전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보현 군사전문가님, 태상우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력을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공군 19 전투 비행 단장, 방위사업청 항공기 사업부장, 네, 하늘을 직접 F-16을 몰고 하늘을 가르시던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시던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KF-X 사업에도 직접 참여를 하셨고 오늘 주제에는 이분보다 더 맞는 분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군에서는 2014년에 KF-X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고 방사청에서 사업 진행할 때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완벽한 KF-X를 만들고자 하는 의미에서 사업 지원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소재 팀장으로 이 사업을 맡게 됐고 제 나름대로는 성공리에 마치고 임무를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 전문가님께서는 직접 출고식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출고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회도 새롭고 모든 장면이 좀 뭉클뭉클한, 물론 뭐 저만이 아니고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느꼈는데 정말 그만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던 거고 그래서 이 출고식의 의미가 그만큼 남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저는 어렸을 때 제공호 조립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보라매가 이 사람들에게 공개가 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보라매인 거예요? 이 모든 무기에는 이름이 있죠. 그냥 이름을 막 붙이는 건 또 아닙니다. 네. 이 공군에서 전투기의 제식명은 F라는 이 영어 알파벳을 네. 사용을 하는데 이 F는 파이터, 그러니까 전투기를 뜻하는 그 앞 글자를 따온 거죠. 게다가 이 국내에서 제조를 한 전투기 같은 경우에 거기다 또 K, 코리아의 K를 덧붙여서 KF-21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되는 겁니다. 전투기에는 자연 현상 또는 맹금류, 이 맹금류의 신체적, 행위적 특징을 갖다 붙이는데요. 국민 공모로 뽑힌 보라매가 이번에 KF-21에 명명이 됐죠. 이 보라매가 1살 미만의 이 매인데 사냥을 그때가 제일 활발하고 제일 명확하게 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1년 미만에 하늘을 막 날아오르기 시작하고 사냥에 한참 열이 올라 있는 매가 보라매군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날고 시험하고 뭐 분석하고 이거는 분명히 오랜 시간 더 검증을 해야 될 테지만 스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보라매의 전투 능력 스펙은 어떻습니까, 그냥? 지금 현재 이제 전투 능력은 이제 운영 임무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요구했던 수준은 처음에 이제 F-4, 5를 대체하고 앞으로는 F-15, 16까지도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발전 가능성을 보는 건데 지금 요구했던 거는 이제 7.7톤의 무장 능력, 2,900km 정도의 항속거리. 네, 저희가 이제 그 공군에서 전투기를 운용을 할 때 하이, 미디움, 로급에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하이급은 쉽게 표현하면은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다음에 스텔스급 정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성능이 워낙 뛰어나고요. 로급은 이제 가성비가 좋은 걸로 봐야 되겠죠.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게 이제 로급이고 사실 미디움이 이제 주력 전투기로 보는데 주력 전투기는 우리 카디즈를 전부 다 작전 방법으로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디드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500km 정도의 항속거리, 물론 이제 전투 행동방이 그보다 작습니다. 근데 그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생명 개량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 전투 능력은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니까요. 네, 그럼 이 국산 전투기 개발 추진은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2001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공사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 천명을 하시고, 그로부터 이제 사업 계속 추진을 해 오는데 이제 굉장히 험난한 과정들을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안 돼. 우리 능력이 없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사실 총 7번의 사업 타당성 조사 동안에 계속 논란이 많았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국제경영기관 등에서 이렇게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우리나라는 능력이 부족하니 돈이 많이 드니 해외하고 같이 해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논란이 이제 됐다가 결국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해봅시다. 개발합시다라고 들어간 게 2015년 말. 5년 만에요. 2015년 말에 이제 체계 개발 12월 28일 날 이제 계약을 하고, 실제로 이제 2016년부터 이제 항공우주 산업에서 이제 체계 개발을 시작한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왔네요. 5년 만에 전투기 하나가 나올 걸 왜 그동안에 못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90년대 후반부터 우리 해보자라는 쪽에 그 개발진, 엔지니어, 그다음에 학계, 산학연 뭐 이쪽에서는 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럼 거의 10년 이상의 연구를 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진행이 되어 왔던 과정이고. 딱 나올 때 그 안에서 있었던 그 내부 인력들이 된다고 했지 막 이랬을 것 같은 뭉클한 막 그 기분도 좀 사실 드네요. 뭐 이게 여담이지만 이제 타당한 의견들이 서로 이제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거라 뭐 단발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공군에서 제가 그 KF 지원 팀장 할 때니까 저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이제 쌍발이어야 됩니다라고 의견 제시했는데, 단발로 가장 잘 만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F-16입니다. 전투기 수명은 이제 30년에서 한 40년, 많이 쓰면 50년까지도 쓸 수 있는데, 한 번 개발하고 끝날 게 아니고 이걸 이제 성능 개량을 해서 계속 보완해서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0년을 또 이 기체를 모체로 해서 쓴다고 보면 F-16 현재 운영하고 있는 F-16을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 공군이 쓴다라는 거는 결국은 확장성의 문제를 저희는 제기를 했던 겁니다. 단발 세계에서 1등 해봤자 F-16이에요. 이거 100년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셨던 거네요. 제 논리는 이제 그거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의견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최종 정책 결정은 쌍발로 정책 결정이 됐는데, 그 쌍발로 정책 결정되는 날 전화를 이제 딱 받고, 그날도 서울에서 출장 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혼자 그 화장실에서 찔끔찔끔했던. 기차 안에서. 근데 그 감정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네네. 주로 이 단발을 원했던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지금 하기 좋으니까. 엔진이 2개가 되면은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정비 요소도 생기고, 그리고 이 수출도 어떻게 보면 좀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냈고요. F-16을 타본 조종사분들은 대부분 F-16이 수술용 글러브 같다는 표현을 해요. 몸에 쏙 들어가서 이걸로 못하는 기둥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자신의 경험에 그럼 단발 엔진도 충분히 가능한데 못하러 쌍발을 하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현실주의자분들이 좀 많았고, 쌍발을 미신 분들은 이제 미래주의자.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쌍발로 가야 되고, 쌍발이면 엔진 하나가 고장나도 그래도 생존성이 뭐 좀 보장이 되니까 이 미래를 보고 우리는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쌍발로 가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이 보라매가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는 없었잖아요. 어떤 전투기들이 있었죠? 이게 한국 공군의 역사는 사실은 정말 눈물겨운 역사예요. 처음에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기체는 전혀 없었습니다. 해방 후에 이제 L4, 뭐 L5 연락기 몇 대만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1949년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에다 군원을 요청하죠. 전투기를 달라, 전투기하고 폭격기 훈련기를 달라라고 미치게 요청을 했는데 미국에서
과감하게 거절을 하죠. 어?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무기를 줄 수 없다. 그게 거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49년에 이제 그 정부에서 대국민 모금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건국기라고 이름하는 T6 훈련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초등 훈련기로 쓰는 네. 그 프로펠러 훈련기 10대가 1950년 5월달에 네. 이제 저희가 처음 그 제대로 갖춰진 그 전투기가 아니고 훈련기를 이제 네. 접수를 하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개전이 됐을 당시 네. 우리 공군에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공 풍전 등한이 이 공군 조종사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뭐 육군하고 똑같이 총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일단 그 기체라도 다 떴습니다. 떠서 네. 무장은 없으니까 무장 네. 투하는 못하고 적진에 가서 적진을 정찰을 하는 거죠. 적진을 정찰을 했는데 아래에 있는 부대들은 지금 전선이 혼재돼 있어서 어떤 부대가 아래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적진을 보고 관측을 해서 그걸 적어서 그냥 종이를 상공에서 뿌리면 딴 데로 날아갈 테니까 네. 군화 같은 무거운 곳에 그것을 담아서 지상으로, 그러니까 아군 있는 포지션으로 그 군화를 내렸대요. 아, 지금 북한군이 저쪽에 어디에 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 초창기 전투기가 없는 대한민국 공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던 거죠. 진짜 조국을 너무 지키기 어렵다. 위한. 그래도 그냥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게 이 훈련기와 연락기뿐이 없는데, 혹은 연락 정찰기뿐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뭐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현지에서 되게 응급하게 이제 개조를 합니다. 그래서 훈련기는 그런 밤 렉을 달고 거기다 폭탄을 달아서 폭탄을 투하를 했고요. 그리고 연락기 같은 경우엔 폭탄을 이제 날개에 달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안쪽으로 지니고 들어가서 적진 상공에서 손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안고 들어가요? 와. 그나마 뭐 15kg 폭탄 2발 정도를 처음에는 안고 들어갔는데 그 폭탄도 재고량이 많지 않아서 그 뒤로는 수류탄 혹은 박격포탄을 아이고. 상공에서 보면서 아이고, 떨어뜨려야 아이고. 됐던 거예요. 공군이 매년 7월 3일을 조종사의 날로 운영을 합니다. 네. 예전 6.25 시작했을 때 우리 선배 조종사들을 한번 기려보자라는 네. 의미로 이제 7월 3일 조종사의 날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얽힌 비화가 있는 게 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고 그렇죠. 26일 새벽에 우리 전투기 달라. 아. 그래서 미측에서 아주 발빠른 조치를 했죠. 네네. 그래서 26일 저녁에 그러면은 너네들이 비행을 할 수 있는 조종사가 몇 명이나 있느냐. 네. 그래서 우리 과거 일본 이제 가미가제에서 그 해방되면서 이제 왔던 그 네. 조종사들, 네. 만주에서도 비행을 했던 조종사들, 그분들이 10명이 이제 그나마 와, 10명. 약간 숙달되신 네네.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 10명을 27일 날, 그러니까 26일 날 밤에 네. 수원에서 미군 수송기를 태워서 일본으로 규슈로 오. 이제 건너갑니다. 네. 그래서 27일 날 아침부터 비행훈련 해야 되는데 네. 4일 동안 내리 이제 비만 오는 거죠.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4일 동안 비만 맞고 이제 지상 교육만 하다가 한수호티 비행에 30분 비행을 하고 내려와서 나라가 위험하니 바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7월 2일 날 아침에 이제 비행기를 몰고 우리나라 대구 기지로 이제 무스탕, 그게 이제 첫 전투기 무스탕 10대가 건너오게 된 겁니다. 7월 3일 날 사실 이 비행기 자체에 대한 운용이나 이런 거 거의 지상교육 4일 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30분 비행한 거하고. 근데 3일 날 첫 출격을 감행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정신력만으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승사가 정신력만으로 올라간 달렸는데. 거죠. 네. 공군의 첫 전투기가 운용되게 된 게 무스탕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조종사의 날이 7월 3일이 된 거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이 무스탕 전투기를 시작으로 우리 공군력은 어쩔 수 없이 미군에 의존을 해서 발전을 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따라서는 미국이 이 한국의 전투기 시작을 독점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이 우리의 동맹국이 미국이고 미국과 연합 작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독점했다기보다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던 사회적 기반이 형성이 된 거예요. 상황적 독점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없으니까. 자국산 전투기가 없는 국가들에서는 거의 강력한 동맹국의 이 공군력 혹은 항공기를 따라가는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네네. 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네네. 사실 그 뭐 자주국방에 대한 열망은 미측 군원을 끊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정치 상황하고 연계되면서 이제 뭐 지상 장비, 해군 장비들도 그렇고 이제 공군도 그때부터 사실 정말 우리 손으로 우리 나라를 지켜보자라는 이제 열망이 사실 전투기를 운용하면서 그 하나의 예를 들면 그 상호 운용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장뿐만이 아니고
자, F5에 달았던 무장 폭탄을 F4에 달 수도 있고 16에 달 수도 있고 뭐 F15에 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유럽 거를 가져온다든지 네. 우리가 개발한 거를 붙이겠다 하면 그거는 그쪽에서 인가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인가를 안 해준다는 말은 무슨 그러니까 뜻이냐면 계약서에 이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써놓는 거예요. 무조건 그쪽 걸 가져와야 되는 거. 전투기는 이제 날아다니는 비행기 아닙니까? 네. 날아다니는 비행기에 너는 어떤 걸 갖다 붙여도 돼. 네. 하지만 이 비행기의 안전성은 내가 장담을 못 하겠어. 이걸로 네가 이걸 손대므로 인해서 초래되는 모든 상황은 내가 책임져야 돼라는 게 이제 사실 기본. 이거 아주 간단하게 저희 TV나 뭐 이 컴퓨터 살 때 맞아. 만약 임의로 손을 대면 AS 안 되고 우리가 절대로 보장해주지 않아요라고 써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항전 장비를 개발을 하고 폭탄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했을 때 미측에서 가져온 미국에서 사온 무기 체계를 달 수가 아예 없고요. 와. 달라고 하면 우리가 개발한 통상 소스 코드라고 표현하는 그런 개발한 정보나 모든 거를 데이터를 그 나라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주게 되면 우리의 기술력을 온전히 넘겨줘야죠. 넘겨주는 거죠. 네. 또 하나 제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IT나 뭐 이런 쪽의 기술이 이제 발전이 많이 됐다 보니까 항공기 자체 보호를 위한 전자전 장비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 F4하고 F16에다 장착을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적진 침투를 할 때 내 전투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네. 그런 목적으로 개발을 한 네. 건데 이거를 달아볼 수가 없는 거죠. 달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근데 보라매는 그걸 우리가 이제 마음껏 우리 할 수 있다. 거니까. 네. 보라매는 언제든지 달 수가 있도록 지금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를 이제 우리 걸 운용하게 되는 하나의 효과가 또 뭐가 있냐면 후속 군수 지원이 용이하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디가 하나 고장이 나거나 그리고 전투기는 사실 모든 비행기는 그 시간이 되면 교체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고장이 나서 교체하게 되면 이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부품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함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한 분석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맞아. 그렇게 했을 때 일단 먼저 부품을 갈아줘야 되고 누군가 와서 그 상황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온 비행기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온 비행기는 제가 F16을 탈 때 네네. 이런 결함이 나왔는데 이 결함이 왜 나왔는지를 문의를 합니다. 레터를 보내죠. 이 측에 레터를 보내면 답은 한참 뒤에 오는 거죠. 6개월, 아이고야. 1년 뒤에 오는 경우도 6개월이요? 있습니다. 아이고. 사안에 따라서. 받을 때쯤 전역했어요 이미 막. 근데 제가 TOC 대장을 하면서 공중에서 어떤 결함이 있었을 때 지상으로 라디오로 이야기를 하면 네. 지상에 바로 그냥 원래 상주하고 있는 이제 네. 엔지니어가 있기도 하고 또 사천에서 광주까지 한 2시간 더 네. 걸려서 오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엔지니어하고 조종사하고 직접 결함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속 군수 지원, 그다음에 결함을 찾고 수리를 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단축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가동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비행기 가동률이 100대의 비행기를 운영하면서 통상 우리가 한 85%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거든요. 외국 비행기를 운영할 때는 그 비율이 안 나옵니다. 80% 미만이 저 되죠. 6개월 지금 답변 기다리고 있는 비행기가 몇 대 있으니까. 그 하나 비행기는, 고장 나면 예, 또 하나 수도 있고. 고장 나고. 언제나 개발자와 엔드 유저, 최종 사용자에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운영을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개발자가 모르는 것을 엔드 유저인 조종사는 알 수 있고요. 예. 조종사가 모르는 것을 개발자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발사가 해외에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게 되죠.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같은 말을 하고 바로 그날 만나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아요. 2001년 자주 국방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국산 전투기 개발을 추진한다. 7번의 사업 타당성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효용성과 경제적 효과 등을 놓고 개발 논란은 계속된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방위사업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전투기 체계 개발에 들어간다. 2021년 4월 9일 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선을 보인다. 네, 근데 이 출고식에서 현재 3만여 개 부품 중에 국산화율이 65%라고 했어요. 이 국산한데 65%는 뭔가요?
3만여 개 부품의 65%가 국산화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전체 전투기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양산 1호기 기준입니다. 시제기가 아니고 양산 1호기, 첫 번째 비행기를 생산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의 65%가 국산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비행기 전체의 비용 측면에서 65%가 국산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65%면 국산화에 성공했다라고 하기엔 조금 적은 거 아닌가요? 미국도 100% 국산화는 아닙니다. 저희가 미국 락히드 마틴이나 보잉사에 우리가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도 있고요. 이 65%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건데, 앞으로는 개량이 진행되고 우리 항공산업이 발전돼 가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좀 더 너그러운 관심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과 노력으로 일궈낸 우리 전투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자주국방을 현실화하는 그 사업이라고 봅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이제 시작 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안전하게, 그러니까 무조건 완벽한 거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묵묵하게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오히려 그들을 격려해주는, 정말 더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고 전투력이 갖춰진 멋진 전투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불과 70년 전만 해도 외국 전투기를 타고 풍전등화의 국가를 지켜야 됐죠. 그런데 이 70년뿐이 안 지났는데 지금 와서는 전 세계 몇 국가가 가지지 못하는 자국산 4.5세대급 전투기로 이제 영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거죠. 미래전의 특징은 영역 파괴죠. 이제는 싸움터가 영토, 영해, 이 영공 이게 아니라 이제 우주, 사이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공군에서 해야 될 일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육군하고 해군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사실 KF-21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이 국토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완벽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갈등과 고난을 이겨내고 KF-21 보라매가 세상에 탄생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고 수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압도적 세계 1위의 조선 국가입니다. 하늘만 남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뉴스멘터리 전쟁과 산업은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